종목 분석할까요? 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올라요. 오늘요. 반등이 좀 세게 나옵니다. 저가 메리트에 불과한 것일까요? 올해 들어서 영 힘을 받지 못했던, 아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었던 전기차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 잇따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 대표적으로 코스모화학이 14% 급등, 대주전자재료도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3% 넘는 반등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ESS 화재를 우려를 뚫고 나온 이들의 반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조금 더 앞으로의 흐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세점주 볼게요. 사실 오늘은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도 호텔신라나 다른 종목들에서도 낙폭을 좀 키우는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신세계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이슈가 앞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면세 한도가 $600, 구매 한도는 $3,600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이거를 또 올린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면세점 가서 더 많이 산다? 앞으로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의 발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가볼게요. 하이트진로 보겠습니다. 술에 붙여지는 세금이 50년 만에 개편이 될 듯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3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대충 내용을 취합해본 결과 다른 건 몰라도 캔 맥주에 붙어있는 세금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국산 캔 맥주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맥주 관련 업체들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여기에 물음표가 찍히는데요. 어제 오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하이트진로 주가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26,600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많이 오르죠? 장 초반부터 많이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5% 넘는 급등으로 진행됩니다. 회계 분식과 관련된 우려, 이거 이제 너무너무 지겨운 악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잡음이 끊이질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악재다라는 판단에 이 회사의 기초적인 어떤 기초 체력의 스크래치를 더 이상 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적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기대봐도 될지 한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폭염이 예고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누진제를 개편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놓습니다. 지금의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한국전력이 아무래도 이 누진제 개편으로 인한 손실을 떠안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또 주가 또 밀립니다. 2% 넘는 약세요. 더 내려갈 곳이 남아있을까요? 26,000원 구간이고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통신주 3사 오늘 강하죠? 특히 LG유플러스가 3% 넘는 반등 주면서 진행이 됩니다. 5G 통신 장비주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통신 3사는 이에 못 미치는 주가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투자한 거 다 감안한다고 해도 5G로 인한 이득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이제는 나오고 있고요. 통신 3사의 3분기 실적 꽤 괜찮을 것인데 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응 전략 역시 챙겨보도록 할게요. 송원산업이 실적이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 속에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돌아서면 실적 시즌 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송원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는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스튜디오 오시는 길에 더우셨죠? 조금 더웠죠. 그렇죠. 스물스물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까. 이 에어컨 빵빵하게 틀기를 원하는 그 에어컨은 과연 올해도 틀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누진제를 개편한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한국전력의 주가에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이 이미 빠져버렸잖아요.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한국전력이 개인적으로 좀 악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요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아요. 실내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항상 저평가면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빠지지 않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실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가가 2만 원대에서 6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이 그때 당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됐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에 반해서 또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효과 때문에 주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탈원전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유가 하락 소식으로 해서 뭐 연이틀 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은 마진입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마진이 가장 중요한데 원가는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해서 매출은 올라가고 이 폭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이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앞으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조금은 한국전력의 가장 큰 악재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악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세 가지 그 개편안을 좀 봤는데 누진제를 없애버리게 되면은 전기를 많이 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익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고 조정을 하게 되면 또 반대로 전기요금을 작게 쓴 사람은 상당히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2번안이 가장 저한테 맞는 개편안이더라고요. 2번안이 뭐였어요? 2번안이 이제 그 누진제 개선 폭을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축소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누진제 개편안을 봤을 때 두 번째 그 누진제 구간을 한 단계로 축소해버리는 2번안이 저는 가장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3번안이든 뭐 누진제를 없애버리는 3번안이든 그리고 누진제를 확대하든 축소하는 1번, 2번안이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요금 할인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요금 할인 폭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어쨌든 매출 그리고 영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 원가 개선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누진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요금 체계가 한국전력에 좀 유리하기보다는 사용자에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도 좀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국전력이 적자에서 탈피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저희한테는 좋지 않은 이슈죠. 요금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금 인상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쨌든 상황에서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뭐 적자 탈피가 쉽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상황이 이렇게 되면 배당 메리트도 이제 없는 거잖아요. 적자가 계속되게 된다면 배당이요. 네, 그렇죠. 뭐 단기순이익도 영업이익도 적자로 가게 해서 단기순이익도 줄어들게 된다면 배당 매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매도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를 보이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26,000원대였던 지지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기도 저는 솔직히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주가의 어떤 하반경일성 그러니까 추가 하락 제한 구간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진행이 되느냐 그걸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국전력에 대한 접근 어떤 전략은 그때 가서 좀 세우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안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투자 의견은 나빠요. 네. 예. 확실히 실적에 대한 빨간불이 켜진 종목들은 주가가 냉정하게 다 반영을 해버리죠. 아래쪽으로 말입니다. 다음 종목은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송원산업이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뭐 어떻길래 그러죠? 환율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향을 여기 나오는 제목 되나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2분기 실적 예상치가 200억에서 21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또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만 핑계만 있더라도 조금 좋게 좀 부풀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가 지금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송산업 같은 경우에도 저도 관심이 있는 종목인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분위기가 올해 1월과 작년 12월 딱 잘라가지고 2018년, 29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2018년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성원산업에 대한 실적 평가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올해 실적 개선에 기대하지 말라는 리포트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5,0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상하게 1월 달로 넘어오니까 아니다. 실적 괜찮아질 것이다. 폴리머 안전지 같은 수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3월 달부터는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본인만의 고집이 있어야 되지만은 가끔씩은 눈치를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원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작년과 그리고 올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게 눈치를 살피게 보면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얘기에서 좋은 얘기가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기관들의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때는
자기만의 그 어떤 고집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운산업은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좋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1선 장기 이평선을 지금 현재 올라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뭐 241선에는 21,500원에 설정을 하고 여기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 한번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요 회복 이런 부분들에서 3월 달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거기다가 2분기에도 환율이 도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효과로 인해서 현재 200억 원 정도 예상됐던 실적이 그보다 더 많은 230억, 40억 정도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스토리가 조금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여기서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일단 눈치 보기를 잘해서 따라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 좋아 의견 의견 드려야 될 좋아요. 것 같습니다. 송원산업 살펴봅니다. 그러면 한동안 안 좋은 얘기만 막 많이 하다가 이제 좋은 얘기 지금 나오기 시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볼까요? 사실 뭐 좋은 이야기라기보다 안 좋은 거 투성인데 안 좋은 건 이 투성이가 더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적어도 않을 것이다. 뭐 네.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진정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전문가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서두부터 일단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아직도군요. 저는 나빠요거든요. 아, 나빠요인데 네. 그러니까 전 두 가지 근거를 그러니까 지금 원고에 드린 내용보다는 두 가지 근거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 우리가 2017년도에서 2018년 2월 달, 4월 달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코스닥이 어떤 섹터가 초강세를 보였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중심의 바이오시밀러가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을 했었고 올해 들어와서는 좀 올해까지도 좋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방송에서 조금 적합하지 않은 표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조금 너무 많이 세력들이 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잘 갈 때는 프리미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가가 또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거품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대비 제가 보기엔 주가가 너무 조금 오버슈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가 거품 해소 현상이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되면서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에 흑자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면서 2017년도 같은 경우 연간 영업 660억 원인데 여기서 뭐 2018년 1,500억 원, 2019년 뭐 3,000억 원 이렇게 간다면 제가 부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실적이 어쨌든 2017년 660억 기준에서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조금 2017년 부분에 오버슈팅 된 부분들에서 주가 소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는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규제가 들어가는 게 검찰 소식이 있는 종목들은 저는 되도록이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나가지만 여기 자막에도 있지만 검찰 수사 영향 크지 않아. 크지 않다라는 거지 해소가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없다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네.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은 네. 삼성전자 부사장 2명까지 지금 구속심사 출석을 한 상황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삼성 에피스 그리고 삼성전자 임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타겟이 누가 될까요? 이건 음모론적인 얘기지만은 최종적인 타겟이 누가 될까요? 삼성전자 임원까지 들어간 구속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그 칼날은 제가 봤을 때 이재용 회장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 검찰 수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완전하게 해소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 오버슈팅 구간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다른 전문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삼성 바이오 접근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코멘트 하나만 좀 드리자면은 지금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스 그렇고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에서만큼 미국 시장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셀트리온이 점유율이 55%가량이 돼요. 그러나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레미케이드가 92.3%고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스가 1%대 그러니까 이 나머지 7% 시장에서 지금 서로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유럽 시장만큼의 어떤 파일을 키워나간다는 소식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삼성 바이오스 떠나서 바이오 시밀러 저는 섹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섹터가 좋아질 가능성이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유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났던 이슈를 충분히 소화가 선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이슈보다는 저는 미국 시장에 났던 이슈가 발생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네. 조금은 뭐 여기서 매출이나 영업이 더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결론을 현재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좀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라면은 좀 아까 두 번째 이슈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고집이겠죠. 이런 부분을 조금 송원산업이요. 고집을 좀 꺾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어떤 판단이 아직까지는 맞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글쎄요라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물론 뭐 네. 다른 종목들도 옛날 얘기 따지면 뭐 할 말은 너무 많죠. 네네. 근데 참 아쉬운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모두가 아쉬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소식 들리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통신주 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쯤에 통신 3사 정말 잘 나가잖아요. 5G 시대 이제 도래할 것이고 잘 나갈 것이고 딱 개막됨과 동시에 통신 3사는 주춤하면서 통신 장비주가 날아갔어요. 네. 오늘 일제히 올라온 것 의미 있는 상승일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가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좀 봐요. 통신 또한 네네. 미국 쪽.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오늘 뭐 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달리는 차에서 고화질 방송 시청 하반기 미국 진출, 저는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통신주의 강점이자 장점이 국내에 너무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안정적인 국내에서는 안정적인 영업이 꾸준한 영업이익이 발생된다는 거, 해자의 변동성이 좀 작다라는 거,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 이건 상당히 긍정적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정적이다였던 반대말은 급진적인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가 항상 배당에서는 긍정적인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배당에는 긍정적이 나오지만 성장주 얘기 나올 때는 항상 뒷방으로 밀려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요금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파이가 더 커지게 된다면 매출이 커질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주에서 성장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목해야 될 이슈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조금 앞으로 본격화가 되게 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성장 가능성 이것 때문에 조금은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네요. 조금은. 그러나 앞으로 나오는 네. 글로벌화되어가는 우리 통신업체들의 네. 뉴스는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좀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다음에 통신주 하게 되면 다시 또 여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예. 꼭 팀장님 나오실 때 통신주는 좀 꼽아놓고 저희가 네. 또 못다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토픽 하나 꼽는다면 네.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확실하게도 좋아요 말씀드린 송원산업. 송원산업. 네. 이제는 제 바로 시각을 뒤에. 달리해야 한다는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송원산업을 내일장 토픽으로 올려뒀습니다.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